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채권 압류보다는 부동산 경매를 추천을 드려요.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셔서 확정 판결문이라는 집행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마다 유의사항이나 궁금점이 있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실제로 이 집주인의 자금 유동성은 굉장히 막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돈을 어떻게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에는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판결문이 집행 권한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집행 권한은 경매를 하려면은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 돈 받을 게 있다라고 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정 판결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거나 채권 압류 신청을 하는 거죠. 채권이라는 게 집주인의 주된 계좌에 예금을 압류하거나, 집주인이 어떤 집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임차한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집주인이 어디 회사에 소속돼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받거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인데 그 임금 채권이나 그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게 채권 압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채권 압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채권이 1억인데 임금 채권에 대해서 1억,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 1억 그렇게 각각 할 수가 없고요. 예금 채권에 대해서 뭐 3천, 임금 채권에 대해서 뭐 2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5천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고, 예금 채권의 경우에도 주거래 은행이 여러 개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각각 천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자금 유동성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은행은 다 마이너스 계좌일 것이고, 마이너스 계좌일 경우 실제로 은행에서는 잔고는 0원이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에 대해서 어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다만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가죠. 압류를 해결하든지 대출을 갚으라고. 이 사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의 경우에는 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무실의 임차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없는 거고, 퇴직금의 경우에도 퇴직할 때까지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임금 채권의 경우에도 최소 생활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달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모아져서 한꺼번에 되면은 그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채권 압류보다는 부동산 경매를 추천을 드려요. 보증금 자체를 밀리시는 집주인분들은 부동산이 굉장히 많으시고 갭 투자나 레버리지로 새로운 투자를 계속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한 번 이자를 제대로 못 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경매가 시작이 되면 연쇄부도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쇄부도가 나기 전에 미리 손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는 거죠.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뭐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셔야 하고, 보통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부동산에 이미 경매가 진행이 돼서 넘어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확정 판결문은 이 집에 대해서는 경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걸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그 임대인이 현재 살고 있는 자가를 경매를 하거나, 세입자로 임대인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그 세입자로 살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를 하는 게 방법이 있는 거죠. 한 번에 1억 원짜리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15억짜리 집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이미 1억 빼고 남는 기존 채무가 15억이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돼도 아무런 돈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10억 집을 인수를 하던가 아니면 경매를 취소해라 라고 하던데, 경매를 그냥 취소했고요. 사실 그럴 경우에 경매 비용도 몇백씩 들어가거든요. 10몇 억씩 넘어가는 경우 경매 법원 보관금이 꽤 커요. 그 중에서 일부는 감정비용으로 쓰고 남는 금액 돌려받으시고 다시 다른 집을 경매를 했죠. 이 집주인이 어떤 오피스텔 전체를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오피스텔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검색을 했더니 한 5개 정도가 근저당권이 좀 약하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약하게 설정이 돼 있어도 거기에 이미 보증금이 다 있을 것이고 세입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실제로 얼마
얼마의 돈이 남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개의 집을 모두 다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꼭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경매를 복수 경매를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히 복수 경매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경매 비용도 많이 들고 세금도 많이 내요. 좀 부대 비용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뭐라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조금 많은 부동산을 다 신청을 하셔서 그 중에 뭐라도 좀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확정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부터 10년간은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10년 동안 부동산이 뭐라도 생기면 바로바로 다 경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마시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예의주시를 하면서 끝까지 하시면 결국 언젠가는 꼭 받아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확정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사건들 제가 꽤 도와드리고 있고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